북미 축구가 지금 전례 없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온 손흥민과 홈에서는 누구도 막기 어려운 밀러. 단판 승부. 53,000 관중. 티켓은 이미 동났고 중고시장에서는 150만 원을 호가합니다. MLS 사무국은 클래식 명경기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는 리그 전체 득점 1위, 66골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국가대표팀 경기를 소화했고 회복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밴쿠버는 최근 2년간 플레이오프에서 LAFC에게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밀러가 그 악몽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11월 23일 모든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치열한 맞대결의 핵심 포인트들 함께 정리해보시죠.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LAFC의 우승을 함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기자 다니엘 캐슬러입니다. 11월 중순 LAFC 훈련장을 찾았을 때 느낀 첫인상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훈련장이 열기로 가득해야 정상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손흥민, 부안가, 틸만, 오르다스, 모란, 마르티네스, 슈아니에르까지 공격진과 핵심 미드필더들이 모두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상태였거든요. 필드 곳곳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선수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주전 공격수들이 빠진 훈련장의 풍경은 마치 전쟁터에서 주력 부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체룬돌로 감독을 인터뷰했을 때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46세의 이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LAFC를 떠나기로 결정한 상태였죠. 마지막 시즌에 MLS컵 우승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그에게 이번 휴식기는 더없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중 전술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블록, 어쩌면 1.5 블록 정도 되는 시간이라는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비유로 쓰인 말이죠. 하지만 국제 A매치 기간 때문에 그 시간을 빼앗겼다는 아쉬움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정규 시즌 65골 중 3분의 1을 책임진 선수들이 팀을 비운 상황이었죠. 밴쿠버전을 앞두고 공격 훈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라는 중요한 시기에 핵심 자원들과 함께 전술을 다듬을 시간이 사라진 셈이었어요. 손흥민은 볼리비아전에서 76분을 뛰었고 부안가는 연장까지 120분을 소화했습니다. 여기에 시차와 장거리 이동까지 더해져 회복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감독은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더군요. 수비 자원 중심으로 훈련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포터스 실드 우승팀 필라델피아와 함께 리그에서 허용 슈팅이 128개로 가장 적은 LAFC였지만 그는 더 철저한 수비 조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답답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는 오히려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감독의 의지가 분명했죠. 평생 수비수로 뛰었던 그에게 이 불편한 휴식기는 오히려 수비 훈련에 집중할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훈련장 한편에서는 남은 선수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비수들은 밴쿠버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포지셔닝을 반복했고 미드필더들은 압박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전술 완성은 미뤄졌지만 오히려 혼란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각자의 습관과 경향, 행동과 위치를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개인 훈련과 소그룹 전술 훈련이 병행되면서 수비진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3 위로 시즌을 마친 LAFC는 이 위 밴쿠버의 홈구장에서 단판 승부를 치러야 합니다. 공격력이 뛰어난 밴쿠버를 상대로 수비가 답이라는 감독의 판단이었어요. 공격진이 돌아오면 그들의 개인 기량에 맡기고 팀은 철저한 수비 조직으로 밴쿠버의 화력을 막아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곧 증명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LAFC가 손흥민 합류 이후 많은 원정에서 단 한 번만 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밴쿠버전도 원정 경기입니다. 손흥민의 원정 무패 행진이 계속될지 밴쿠버의 홈 최강 전력이 이를 끊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 장소는 캐나다 밴쿠버의 BC 플레이스입니다. 수용 인원 53,000 석규모의 이 경기장은 경기 대진 발표 직후부터 전례 없는 티켓 판매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 경기를 향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11월 13일 현지 스포츠 저널리스트 제니 자노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티켓이 이미 5만 장 이상 팔려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53,000석 전체가 매진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실제로 밴쿠버 구단은 이틀 뒤인 11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티켓 완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밴쿠버가 이번 시즌 홈 경기 중 처음으로 기록한 매진이었습니다. 정규리그 34경기와 플레이오프 1, 라운드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완판 기록이 드디어 달성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밴쿠버가 이번 시즌 리오넬 메시의 마이애미를 상대했던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준결승에서도 5만 명이 넘는 관중을 끌어모았지만 매진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라는 현역 세계 최고의 스타가 출전하는 경기에서도 이루지 못한 완판을 손흥민과 밀러의 맞대결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두 선수의 티켓 파워가 단순히 아시아와 유럽 팬층을 넘어 북미 대륙 전체에서 통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MLS 사무국도 이 현상에 주목하며 클래식 명경기가 될 분위기라고 공식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티켓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가장 저렴한 120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12만 4천 원짜리 티켓조차 판매 시작 수 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최고가 좌석인 456 캐나다 달러, 약 47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좌석 역시 하루도 안 되어 완판되었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중고 거래 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은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손흥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필드 가장자리. 최상위 좌석은 150만 원을 호가하는 수준까지 거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부 VIP 패키지는 2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밴쿠버 구단 측 자료에 따르면 MLS 시대 BC 플레이스 최다 관중 기록은 지난 4월 인터 마이애미와의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에서 나온 53,837명이었습니다. 정규리그 최다 관중 기록은 지난해 5월 역시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나온 51,035명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53,000명 이상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밴쿠버 구단 역사상 최소 2위 관중 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시됩니다. 만약 입석 관중까지 포함한다면 밴쿠버 축구 역사를 통틀어 3위 안에 드는 대기록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플레이오프 4강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아이콘과 바이에른 뮌헨의 상징이 MLS라는 무대에서 처음으로 맞붙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최고 빅리그에서 각자의 팀을 대표했던 두 레전드가 북미 대륙 위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화려했던 과거가 아닌 여전히 빛나는 현재를 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3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인지를 직접 확인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북미 축구는 지금 가장 깊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입니다.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과 바이에른 뮌헨의 상징 토마스 밀러. 두 선수는 2025 시즌을 앞두고 거의 동시에 MLS 무대에 발을 디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5월 UEFA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 토트넘에서 공식 엘리트 주장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든 이정표를 완성한 그는 8월 LAFC 이적을 발표했습니다. 밀러 역시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18년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밴쿠버행을 선택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13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DFB 포칼 우승 6회, UEFA 슈퍼컵 우승 2회, FIFA 클럽 월드컵 우승 2회. 그의 트로피 목록은 한 선수의 커리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화려했습니다. 뮌헨 유니폼을 입고 이룬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MLS 적응 과정에서 두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12경기에 나서 10골차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8월 말 데뷔 이후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만들어낸 수치였습니다. 선발 출전 11경기에서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렸습니다. MLS 사무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의 첫 선발 출전 이후 그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와 드니 부앙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밀러의 기록도 손흥민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밴쿠버에서 10경기를 소화하며 9골 3도움을 몰아쳤습니다. 특히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밴쿠버가 패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팀 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밴쿠버는 그의 합류 이후 서부 컨퍼런스 2위로 도약하며 강력한 공격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밀러는 경기장 안팎에서 확실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밴쿠버를 조직과 창의성을 모두 갖춘 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레전드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선수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명성으로 MLS에 온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MLS 사무국도 공식 논평을 통해 밀러가 훌륭한 영입인 것은 분명하지만 손흥민의 기여가 더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출전 시간에도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밀러와 달리 부상으로 결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MLS에서 단순히 내 이름값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경기 경기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유럽을 떠났지만 두 레전드의 클래스는 북미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LAFC의 통계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팀은 원정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8월 말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치른 원정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정규리그 오스틴과의 원정에서 단 1패만 허용했죠. 정규리그 원정 5경기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 원정까지 포함한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플레이오프에서 오스틴을 다시 만났을 때 두 번의 경기 모두 압승을 이루었습니다. 손흥민이 가진 원정 DNA가 LAFC 전체에 스며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은 원정 경기에서 더욱 빛났던 선수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원정 골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빅매치 원정에서도 결정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흐름이 LAFC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밴쿠버전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원정에서 강한 모습이 계속될 것인지 주목되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변수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대표팀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였습니다. 손흥민은 볼리비아전에서 76분을 소화했고 18일 가나전에서도 추가 출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항가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봉 대표팀으로 월드컵 예선을 치르며 연장까지 12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모로코 라바트에서의 격전 끝에 가봉은 나이지리아에 1대4로 패하며 월드컵 진출 꿈이 좌절되었지만 부항가가 받은 육체적 부담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시차와 장거리 이동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부항가는 모로코에서 북미 대륙까지 대륙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LAFC가 완전체로 모이는 시점은 경기 이틀 전쯤으로 예상됐습니다. 회복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통 국가대표팀 경기 후 이틀에서 사흘간의 휴식이 권장되지만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라는 특성상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오르다스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수리남과의 월드컵 예선 후반전에 출전했지만 0대1로 패배하며 내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공동 개최 월드컵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틸만, 모란, 슈아니에르 등 다른 대표팀 선수들도 각자의 경기를 소화하고 LA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LAFC는 밴쿠버전을 앞두고 주전 공격진과 제대로 된 팀 훈련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LAFC 구단은 그를 일찍 베네수엘라 대표팀에서 풀어주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가족이 미국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구단이 특별히 허락한 조치였습니다. 11월 15일 휴스턴에서 열린 호주와의 친선 경기에서 78분에 교체 투입된 그는 화요일 베네수엘라가 캐나다와 맞붙을 때 다시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LAFC의 공격진은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호흡은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밴쿠버전에 임해야 했습니다. 실전 감각과 컨디션 모두 미지수였습니다. 원정에서 강한 기세는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의 변수들이 그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결정적이었습니다. 11월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이 그 증거였습니다. 경기는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볼을 많이 소유했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볼리비아가 후반 들어 역습을 시도하며 분위기가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후반 12분 황희찬이 얻어낸 프리킥 기회였습니다. 아크 왼쪽 골대까지의 거리는 약 25m.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수비벽이 촘촘히 늘어섰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른발 킥은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겼고 공은 골대 왼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키퍼는 송긋 하나 닿지 못했습니다. 통산 54번째 A매치 골이었고 이 골로 경기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볼리비아 감독 오스카르 비에가스도 경기 후 그 골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고 인정했습니다. MLS 사무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의 프리킥 영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LAFC 스타 손흥민이 A매치에서도 아름다운 프리킥, 골을 터뜨렸다는 제목과 함께 오 마이 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LAFC에서도 한국 대표팀에서도 프리킥 마스터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LAFC 데뷔골도 프리킥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이 데뷔골이 떠오르더군요. 8월 23일 FC 댈러스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1대1 동점 상황.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은 수비벽을 우회하며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데뷔 첫 골을 극적인 프리킥으로 장식한 순간이었습니다. LAFC 팬들의 환호는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골은 단순한 데뷔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이 끝난 뒤 진행된 팬투표에서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이 단순히 아름다운 골을 넘어 MLS 역사에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리그 사무국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프리킥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MLS 사무국의 공식 논평은 이어졌습니다. LAFC 팬들은 손흥민의 프리킥 실력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은 LAFC에서의 꿈 같은 출발을 장식한 수많은 하이라이트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데뷔 이후 석 달간 만들어낸 압도적인 활약이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프리킥은 단순한 세트피스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무기였습니다. 답답한 경기를 단 한 방으로 뚫어내는 능력. LAFC 팬들에게 손흥민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진 선수로 각인되었습니다. 밴쿠버전에서도 그 한 방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BC 플레이스의 5만 3천 관중은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만큼이나 뮬러 역시 위협적이었습니다. 밴쿠버 입단 후 그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팀이 진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10경기에서 9골 4도움이라는 수치는 그의 영향력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밀러의 진가는 단순한 골과 도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를 읽는 능력, 공간을 창출하는 움직임,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로 팀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13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이 기록만으로도 그는 현역 최고의 승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DFB 포칼 6회, 우에파 슈퍼컵 2회, FIFA 클럽 월드컵 2회까지 더하면 그의 트로피 캐비닛은 거의 박물관 수준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18년간 쌓아올린 영광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독일 국가대표로도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었고 국제 무대에서 통산 131경기를 소화하며 45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가 35 나이에 밴쿠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전히 축구를 사랑했고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퇴를 고민할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이에른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뒤 그는 북미 대륙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밀러는 바이에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내외에서 그는 확실한 리더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포지셔닝을 지시하고 공격 전환 순간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가장 컸습니다. 전술 브리핑 시간에는 감독의 말을 보충하며 선수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결정적인 찬스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 마무리했고 동료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망설임 없이 패스했습니다. 밴쿠버의 전술은 윌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된 그는 최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핵심 골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상대 수비진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이에른에서 수년간 토마스 밀러 시스템이라 불렸던 그 독특한 포지셔닝과 공간, 활용 능력이 MLS에서도 그대로 통했습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의 애매한 공간을 파고들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뿌렸습니다. 라움도이터라 불리는 그의 특유의 공간 해석 능력은 북미 수비수들에게는 낯선 위협이었습니다. 팀 동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밴쿠버의 젊은 공격수들은 밀러와 함께 뛰며 유럽 최고 수준의 전술 이해도를 직접 배웠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어느 공간을 노려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패스를 요구해야 하는지. 밀러는 경기 중에도 끊임없이 소통했고 그 소통이 밴쿠버 공격진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한 선수는 인터뷰에서 밀러와 함께 뛴다는 것은 살아있는 교과서와 함께 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밴쿠버는 밀러 영입 이후 리그 전체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66골이라는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최다 득실차 28골은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밴쿠버가 얼마나 균형 잡힌 팀인지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MLS 최고의 공격 라인이라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직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팀, 밀러라는 존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LAFC와의 과거 전적도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2년간 플레이오프에서 4번 맞붙었는데 LAFC가 3승 1패로 앞서 있었습니다. 밴쿠버는 번번이 LAFC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밀러가 있었습니다. 홈 경기였습니다. 많은 관중이 그들의 등을 밀어줄 것이었습니다. 변함없는 밀러의 존재감이 과거의 밴쿠버의 악몽을 끊을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손흥민과 밀러의 개인 대결 기록도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구단은 경기를 앞두고 두 선수의 과거 맞대결 전적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올여름 2명의 글로벌 슈퍼스타가
MLS에 합류했다는 소개와 함께였습니다. 독일의 전설 밀러와 한국의 아이콘 손흥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두 선수의 소속팀은 2011년 이후 14번 맞붙었습니다. 이 중 두 선수가 모두 출전한 경기는 친선전과 국가대표팀 경기를 포함해 12경기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밀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8승 3무 1패. 개인 기록으로는 밀러가 4골 2도움, 손흥민이 2골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밀러의 우위가 명확했습니다. 가장 최근 만남은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친선 경기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토트넘, 밀러는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경기장에 섰습니다. 그 경기에서 밀러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공식전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9년 12월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뮌헨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시즌 밀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커리어 2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경기만은 달랐습니다.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카잔 아레나 FIFA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이었습니다. 독일은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4년 전 브라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그들은 당연히 조별리그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승부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독일을 상대로 전원 수비에 나섰고 역습 기회를 노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독일 골키퍼까지 상대 진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한국이 공을 가로챘습니다. 손흥민이 빈 골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이태영. 디펜딩 챔피언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밀러는 침묵했습니다. 골도 도움도 없었습니다. 독일 공격진 전체가 한국 수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밀러의 표정은 충격과 허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재앙이라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독일 축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선수는 북미 대륙 위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국가가 아닌 소속팀을 대표해서입니다. 밀러에게는 과거의 악몽을 지우고 압도적인 개인 전적을 이어갈 기회였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재현할 기회였습니다. 8승 3무 1패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기억하는 것은 카잔에서의 그 골이었습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기록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연장전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밀러 두 레전드의 13번째 만남, BC 플레이스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플레이오프 4강전이 아닙니다. 이는 북미 대륙 위에선 두 레전드의 역사적 교차점입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BC 플레이스에서 펼쳐질 이 대결은 이미 MLS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53,000석 완판이라는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팬들이 보러 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3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인지를 직접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수많은 골을 넣은 손흥민의 왼발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바이에른에서 244골을 터뜨린 밀러의 공간 지배력이 MLS에서도 통하는지 목격하려는 것입니다. 메시 경기에서도 이루지 못한 매진을 두 선수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 전략적 구도는 명확합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원정에서 더욱 강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일정으로 인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18일 가나전까지 소화한 뒤 팀에 합류합니다. 회복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수비 훈련에 집중하며 이 약점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전술 완성은 미뤄졌지만 수비 조직력만은 철저히 다졌습니다. 공격진이 돌아오면 그들의 개인 기량에 맡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프리킥은 언제든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무기입니다.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된 FC 댈러스전, 프리킥 볼리비아전에서 터뜨린 환상적인 프리킥까지 그의 세트피스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역습과 세트피스로 밴쿠버의 화력을 제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밴쿠버는 정반대 접근입니다. 공격력을 바탕으로 홈에서 압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밀러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빌드업이 핵심입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균형 잡힌 팀. 선발 출전 경기에서 단일 패만 기록한 밀러의 존재감이 팀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팀 대결 기록은 LAFC가 우위입니다. 최근 2년간 플레이오프에서 3승 1패로 밴쿠버를 압도했습니다. 밴쿠버는 번번이 LAFC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러가 있습니다. 홈 경기입니다. 53,000 관중이 그들의 등을 밀어줍니다. MLS 사무국은 클래식 명경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축구가 유럽 레전드들의 은퇴 전 마지막 무대가 아니라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펼치는 무대임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두 선수 모두 MLS에서 압도적인 활약으로
그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단판 승부입니다. 단 하나의 프리킥, 단 한 번의 공간 침투, 단 하나의 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90분의 시간 동안 두 레전드는 자신이 여전히 정상급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정에서 강세를 보여온 LAFC, 그리고 홈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자랑하는 밴쿠버. 두 팀의 전력이 맞붙습니다. 북미 축구는 지금 이 순간을 향해 가장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캐슬러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국가대표팀 차출로 텅 빈 LAFC 훈련장. 체룬돌로 감독은 수비 훈련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토트넘에서 173골, 바이에른에서 244골을 넣은 두 레전드가 MLS에서 각각 12경기 10골과 10경기 9골로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은 MLS 올해의 골이 되었고, 밀러는 밴쿠버를 리그 득점 1위로 만들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원정에서 강력하지만 국가대표팀 일정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홈 최강 전력이지만 최근 2년간 플레이오프에서 LAFC에게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인 전적은 밀러가 8승 3무 1패로 앞서지만 2018년 월드컵에서의 그 골만큼은 손흥민의 것입니다. 11월 23일 단판 승부. 북미 축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90분이 기다립니다. 손흥민과 LAFC가 우승을 향해 행진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레전드의 대결 함께 응원하시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